네, 세계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이번 시간도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체크포인트, 해외 체크포인트들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부터 좀 봐야 될 텐데 전체적인 이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만 S&P 500 지수는 장중에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 전해주시죠. 네. 어제 미국 뉴욕 증시는 약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16% 하락해서 17,086으로 장을 마쳤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4%, S&P 500 지수는 0.18% 상승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장중 1989.23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역사상 최초로 2,000포인트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날 역시 기술주와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S&P 500과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은 그런 하루였는데요. 장 마감 후 어제 실적 발표한 애플 주가가 낙관적인 평가에 힘입어서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실적을 발표한 페이스북도 약 3% 가까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술주와 바이오 주식들이 강세를 띈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배당과 M&A 그리고 실적 발표 등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기업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향후에 장세에 대해서는 조금 불투명한 부분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심스럽게 매매를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지정학적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으면서 이날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보잉, 델타, 바이오젠 등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델타 항공은 시장 예상과 부합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약 3.9% 가까이 상승했고 음료 기업인 펩시도 예상을 상회하는 순이익과 올해 실적 전망 상향에 힘입어서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발표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손익 급증한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2.9% 가까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에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매우 중요한 그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신규 주택 부문의 지표가 발표되면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의 그 가처분 소득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의 소비라든가 어떤 고용 현황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하루 0.7원 내린 1023원.7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경제팀의 경제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어떤 수출 업체들의 어떤 월말 내고 물량이 한꺼번에 이제 몰리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장중 그렇게 등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부양을 통한 강력한 한방을 언급하면서 더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약 1,021원에서 1,026원 사이에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향후에 국내 경제 정책의 방향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의 업종을 잠깐 살펴보면 기술주와 바이오주를 여전히 좋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금융주도 나름 계속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그 S&P 500 지수가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부터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지금 계속해서 기술주와 바이오주 중심으로 랠리는 계속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어떤 방향성의 전환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이 29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9,79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1% 늘어났는데요. 페이스북이 모바일 광고와 어떤 게임 부문에서의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모바일 광고 수입은 전체 광고 수입의 약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주력 사업 부분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현재 시간의 거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또 내일 정기장에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어서 포트폴리오 현재 좀 운영되고 있는 부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은 또 변화를 약간 주셨다고요? 네, 지금 어제까지 저희 포트폴리오는 현금을 50% 그리고 애플 주식을 25%, 라스베가스 센스를 25% 이렇게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현금 비중이 조금 50%가 조금 높다는 판단에서 현금 비중을 약 40%로 조금 낮추고 대신에 중국의 내수 시장을 겨냥해서 종목 하나를 편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새롭게 편입을 하려는 종목은 PICC라는 중국 인민재산보험이라는 회사고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그 삼성화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 중국의 내수 시장에 대한 주식은 끊임없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 자동차 부분은 중국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동차 구매 의욕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자동차 산업이 화랑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자동차가 많이 팔릴수록 덩달아서 같이 자동차 보험도 많이 팔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종목들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종목인지 좀 자세히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의 삼성화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IG가 현재 지금 대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 31.92%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중국의 자동차 산업인데, 지난 상반기에만 약 1,181만 대의 신차가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내에서 어떤 자동차의 주력 회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대차를 비롯해서 모든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진출을 해서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바로 자동차 업종인데요. 그 자동차는 어느 회사 거를 사든지 상관없이 보험은 누구나 다 가입을 해야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을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중국의 그 자동차 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동차 보험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자동차 보험 산업이 연간 한 9% 정도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산업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 인민재산보험이 사실상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로 거의 독점적인 성격의 회사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보험을 보는 것도 당연히 좋은 전략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또한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그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도시화인데요.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연히 그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앞으로 중국의 13억 인구 중에서 약 10억의 인구가 앞으로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그 메가시티라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계속해서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동차의 수요와 당연히 보험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어떤 그 매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 중국 인민재산보험이 이틀 동안 굉장히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도 약 3.5% 가까이 상승을 하였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작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한 13.4 홍콩 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조금 침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중국 증시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 회사가 최근에 어떤 홍콩 시장 내에서 보험주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굉장히 그 매니저들 사이에서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주가 한번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도 각도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특히 굉장히 저항선으로 느껴졌던 12 홍콩 달러 부분을 돌파를 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게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저항선을 뚫고 지금 약 3.5% 올라가는 그런 현상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급등을 한 그 다음 날에는 많은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한번 탄력을 붙은 그런 주식은 계속해서 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선을 뚫고 약 13 홍콩 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홍콩 증시에서 만약 12 홍콩 달러 근처에 가면 매수 시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희가 14 홍콩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약 13 홍콩 달러만 넘어가도 차익 실현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홍콩 시장 내에서 굉장히 그 관심을 받고 있는 주도주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고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보시는 분들께 적합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홍콩 증시 오랜만에 관련주 들고 오셨으니까 수수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홍콩 시장의 그 수수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시장은 그 국내와는 다르게 그 최소 매수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PICC 같은 경우에는 매수 단위가 약 2,000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홍콩 시장의 수수료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모든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수수료가 있습니다. 기본 수수료는 약 0.25%부터 시작해서 0.3%까지 다양하게 이제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스탬프 듀티라고 해서 그 홍콩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실 때 어떤 인지세 같은 그런 성격으로 약 0.1%의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레비라고 해서 또 의무 부과금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0.003% 정도 부과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홍콩 거래소의 그 거래세입니다. 트레이딩 피라고 해서 0.005%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수료를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복잡하실 텐데요. 알기 쉽게 0.35%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넉넉하게 계산하시는 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2,000주 정도를 약 12 홍콩 달러에 매수를 했었을 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85.92 홍콩 달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2,000주 정도 매수를 하시면 약 24,085 홍콩 달러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최근에 홍콩 달러 환율이 약 140 홍콩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워낙 강세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회사를 매수하시는 데는 굉장히 좋은 환율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을 사시면 약 우리나라 돈으로 약 340만 원 정도 약 소요가 될 것으로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좋은 시나리오대로 가정해서 13 홍콩 달러까지 잘 갔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13 홍콩 달러에 만약에 팔게 되면 매도 금액이 약 26,093 홍콩 달러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수수료도 약 한 93 홍콩 달러 정도 기록을 해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한 8.3%의 기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12 홍콩 달러 근처에서 매수를 잡으시고 13 홍콩 달러에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단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보험사 중국인민재산보험이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내용 나오는 대로요. 그대로 또 뉴스에 따라서 흐름까지 좀 짚어드리니까 이 시간 꾸준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직투였습니다.